자, 오늘은 이제 그 6급의 한자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한자는 이렇게 8급부터 시작해가지고 6급까지 3개의 단을 올라왔습니다. 네. 잘하면 3급까지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가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요번에는 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양뿔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것은 양털이에요. 한자에서 3개는 많다라고 그랬죠? 나무목이 2개일 때는 수풀림이 되고 3개일 때는 아주 많은 빽빽할 삼이라고 했듯이 양의 뿌리가 있고 요것은 털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이 양이에요. 그럼 우리 고대에 한자가 있기 전부터 우리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양이라는 명칭을,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달아준 거예요.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라는 노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을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첫째는 양은 먹거리도 되지만은 제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예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살은 인간이 예를 갖출 수 있는 예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만사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먹는 것은 우리가 먹게 되죠.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양을 바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실제 인간에게 희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양양은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꼬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자를 사용하려면은 압축을 해야 되겠죠? 부수와 부수 조립을 해 나갈 때 이것을 여기 꼬리를 이제 잘라내고 이 양양 머리로 쓰거든요. 위에 오니까 머리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양양. 그리고 희생물로 쓰인다. 양은 우리에게 털, 옷을 주죠. 그리고 고산지대에서는 양의 똥을 말려가지고 그 연료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물이죠. 예, 그래서 양은 첫째 희생물로 쓰인다. 그리고 양의 성격은 아주 순하다. 그래서 순하다. 순한 짐승들은 대부분 이 무리지어 다녀요. 예, 좀 사나운 짐승은 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도 좀 보통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있죠. 무리를 잘 짓는 친구가 있고 하이에나처럼 아주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때로는 무리지어 다닐 때도 있고 강하게 홀로 서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리지어 다닌다. 자, 이런 걸로 이제 쓰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양양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 희생이라는 용어는 또 한자어거든요. 한자어를 쓸 때 희생, 희가 있는데, 자, 여기는 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소가 나오는데, 그리고 양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희생희예요. 그리고 희생생은 요 날생이 또 나왔네요. 날생은 오늘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희생희고 이거는 희생생이에요. 자, 그래서 희생으로 쓰이고 또 순하고 무리지어 다닌다. 그래서 이것이 양처럼 순한 사람을 선하다고 그래요. 선하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강한 리더를 이제 잘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착한
착하다, 칼선, 훌륭하다. 네,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양은 또 물수를 배웠으니까 양이 막 무리지어 다닌다 그랬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이제 파도가 막 치죠. 물결이 치죠. 그래서 이것은 큰 바다 양이라고 그래요. 음도 그대로 같죠? 예, 한자는 이렇듯 위에 올라가면은 아주 기초가 잘 된 분들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음은 그대로 가고 뜻만 바뀐다. 그리고 이런 양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벌써 어떤 아무리 어려운 한자도 힌트가 반이에요. 자, 그래서 양양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견이 나왔네요. 개견. 요것이 앞에서 배웠죠.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양도 희생을 하지만은 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개는 자기 주인에게 최고의 충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 주인을 위해서 오수의 개가 있죠. 주인이 위험에 빠지고 불에 타게 되면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가지고 주인을 구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견이죠. 근데 개견은 또 이렇게 변형해서 오는 여기 변형 글자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개사슴 록변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개견하고 따로따로인데 부수 214자로 축약하면서 다른 이제 4발 달린 짐승에 관련된 거는 개사슴 녹변으로 쓰여요. 그리고 실제 구라고 있어요. 개를 백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개구. 개는 입으로 멍멍 이렇게 멍멍 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개, 구. 여기 입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사나운 개예요. 자, 말마가 나왔네요. 말마도 요 털을 이렇게 보고 만든 글자예요. 보고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털이죠. 3개면 많은 거예요. 예. 그 또 여기 척추가 있고 여기 꼬리가 아주 멋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발이겠죠. 발. 예. 그래서 발이 이렇게 4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말마예요. 자, 말은 멀리 빨리 달릴 수 있죠. 또 말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지고 교통수단으로도 쓰게 됐죠. 예. 그러니까 말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말은 빨리 달리고 또 짐을 싣고 가기도 하지만은 말의 특성은 잘 놀라는 특성이 있어요. 예, 조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놀랄 경이 있어요. 경기가 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요 경기 난다고 할 때 놀랄 경을 자, 여기다가 말말을 이렇게 넣거든요.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놀라면은. 예, 그래서 이게 놀랄 경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가 나왔어요. 소. 예, 희생물이잖아요. 그 나라의 제일 큰 제사는 소를 올렸어요. 예, 우리도 지금도 현재 제사상에 소고기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소는 우리에게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아까 양과 같죠? 예, 그래서 희생이 1번이에요. 그리고 요 뿔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한자에 쓸 때는 소우변으로 이렇게 써요. 네. 소는 특별한 큰일, 예, 이런 거에 쓰인다고 해서 여기 특별할 특자에도 쓰이거든요. 특별할 특. 예, 아까 희생이라는 글자에서도 썼었죠. 자, 그래서 소우는 또 부수예요. 우리에게 많이 이제 쓸 수도 있고 먹거리도 되지만은 정말 인간을 위한 희생의 동물입니다. 예.
또 이번에는 물고기가 나왔네요. 물고기. 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보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되겠어요. 이거는 몸통이고 물고기도 머리가 있죠. 물고기 어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사나요? 네, 바닷가에 살죠. 그러니까 물고기 어에다가 고기 잡을 어 하면은 고기를 어디 가서 잡는다고요? 물에서 잡아요.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서. 예, 그래서 이것은 고기 잡을 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부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물고기 이름에는 물고기 어가 들어간다. 예. 몸기는 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자기 몸을 앞에서 배웠죠? 코자를 배웠죠? 숨 쉬는 나. 그래서 자기라고 그래요. 예. 숨쉬기처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굽히고 또 눕고 옆으로도 하고, 예. 정말 이렇게 체조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요 몸기로 배운 부수를 하나 넣어가지고 나무에 관련돼 있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네, 구기자 나무예요. 기예요. 급수 몇 급이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한자를 원리로 어떻게 터득해 가느냐. 그럼 구기자 나무는 지금 가을에 이렇게 주황색 자그마한 열매를 지금 조롱조롱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눈에 좋다고 그래요. 네, 구기자 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고 주황색 열매를 갖춘 이 구기자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기자 나무 기예요. 신기하죠. 고대부터 이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자로 구기자 나무 기라고 붙여줬어요. 자연에서 봐도 정말 사람이 신이죠. 그리고 요 기자가 만약에 일기를 쓰려면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기라고 그래요. 날마다 일기를 쓰니까 날마다 일기, 날일. 그래서 일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기자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한자는 부쓰이면서 음도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마음심은 요 하트 보고 만드는 글자예요. 그래서 마음심을 이렇게 변형을 해줘요. 심방변이라고 해요. 네.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심방이 있고 좌심방이 있죠. 그렇듯이 심방변. 그런데 또 마음심이 밑에 온다고 해서 마음은 작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요. 큰 마음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주 콩알만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지만은 느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커졌다가 하해와 같이 커졌다가 또 내가 이해를 안 했을 때는 아주 마음이 콩알만해져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작은 마음, 작을속, 그래서 밑에 온다고 해서 민마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인이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마음심이 들어간 것은 전부 감정에 관련된 거예요. 감정.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것은 푸를청이었죠. 푸를청. 네, 절물청도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마음심을 딱 넣으면은 마음속에 표현은 다 못하지만은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의견. 그래서 이것을 뜻정이라고 해요.
뜻의와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정이라고도 해요. 우정정. 그러니까 우정은 넓은 마음, 큰 마음을 써야지만 좋은 친구가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마음에 관련된 거, 전부 마음심이 나온다. 네. 자, 그 다음에 날생. 날생은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은 싹이 돋아나와가지고 자연에 비유해서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을 살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엄마 배 안에서 이제 요 지구촌으로 나오는 것을, 이것을 나타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나온 날을 뭐라고 그러죠? 생일이라고 하죠. 생일. 예. 자, 그래서 사람도 희생을 한다. 희생생이라고 했죠? 아까 소하고 양이 희생동물, 예, 1, 2라고 했잖아요. 의미 그대로 같네요. 그리고 요 살생에서 먼저선이 나온 거예요. 자,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어떤 일을 해낸 사람, 이 사람을 먼저 선이라고 그래요. 어진 마음으로 이제 배운 걸 베푸는 사람이에요. 펼쳐주는 사람을 먼저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선배님이나 선배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 뭘로 갔어요? 선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먼저 선도 형성자예요. 예, 소리가 음이 같이 가면은 형성자라고 그랬죠. 자, 성시 씨는 계집녀 어머니가 이제 여자죠. 예. 어머니, 태어나면은 어머니 성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시, 성이라고 하고, 생이 뭐로 갔어요? 성으로 간 거죠. 생이 성으로 갔죠. 자, 고대에는 자연과 짐승과의 싸움에 힘센 남자, 또 아버님이 많이 이제 막아내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버님이 이제 그 생명을 짧게 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므로 어머니와 자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버님의 희생으로. 자, 그래서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모계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계사회로 이제 아버지 성씨를 따르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 성이 있고 아버지 성은 이제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보고 만드는 글자가 성시 씨거든요. 그러니까 성시 씨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결국은 어머니를 만나야지 자손이 탄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시 씨, 각씨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으로서부터 이 씨는 이 씨로 이제 계속 지금 뿌리가 있는 집안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있다. 예, 그래서 뿌리 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시성은 요 계집녀 플러스 날생이에요. 자, 그래서 성과 명이 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명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어.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누군지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에도 이름을 다 붙이게 된 거죠. 쑥이 있고 냉이가 있고, 그런데 저거, 이거, 저것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라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예, 언어 소통에서 너무나 힘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름을 다 달게 된 거예요. 밝게 쓰려고, 분명하게 쓰려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름,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쇠금을 배웠으니까
자, 여기다 쇠금을 넣으면은 쇠에다가 이름을 새기면은 정말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쇠에다가 새기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새길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좌우명이 있어요. 꼭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또 이것이 나의 목표이다 할 때 그것을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명이 그대로 갔죠? 이건 새길명. 어디다가 새긴다? 쇠에다가 새긴다. 그럼 배웠으니까 광모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응용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붓소와 또 응용한 성시성이라든가 먼저선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붓수 노래를 또 1절에서 지난번에 4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5절을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몽기나기 헝겊건 방패간 자글려 지범 길게 걸을린 양손공 맞잡을 공 미스물리 주사리 괄공 돼지 머리개